자, 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지금 비 상황 그리고 오늘 밤 호우 전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레이더를 보면 그 비구름이 좀 사선으로 길게 이어져 있던데요. 지금 상황 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우선 아침에는 이 충청권과 수도권, 강원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길게 이어졌는데요. 지금은 조금 남하하면서 전북과 충청, 강원을 잇는 사선 형태로 길게 발달해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실까요? 이 곳곳에 보이는 보라색 영역이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를 쏟는 비구름입니다. 네. 현재는 이렇게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분포하면서 강한 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다행히 계속 이동하고 있어서 같은 지역에 오래 머물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충남 부여에서는 1시간에 50mm 이상, 3시간에 9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장마 시작 이후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네,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는 건 지금 현재도 비상이지만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번 비는 정체전선뿐만 아니라 북쪽 상층에서 저기압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영향도 같이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찬 공기가 아래에 있던 덥고 습한 공기와 만나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찬 공기가 미끄럼틀처럼 곧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커피를 젓거나 욕조 물을 뺄 때처럼 소용돌이를 만들면서 회전해서 내려온다는 점인데요. 화면 보실까요? 오늘 아침 레이더를 보면 비구름이 이렇게 길게 띠를 이뤄서 형성돼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전하는 찬 공기 앞으로는 이렇게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공기가 비구름의 연료 역할을 하면서 구름이 길게 발달한 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침과 지금 내리는 비는 바로 이 앞부분의 비로 이렇게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비구름이 이동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밤부터는 뒤쪽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뒤쪽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오늘 밤에 그러면 물폭탄을 몰고 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실까요? 네. 오늘 밤에는 이 찬 공기 덩어리의 뒷부분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북서쪽의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현재 예보상으로는 밤 9시쯤부터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요. 이 찬 공기가 정체전선을 남쪽으로 밀어내리지만 이 아래에서는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 역시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공기가 서로 미는 힘이 강해지면서 이렇게 비구름은 동서로 압축되고 길고요. 이동 속도도 느려지게 되는데요.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사선으로 길게 뻗어있던 비구름대가 밤부터는 점점 이 동서로 눕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비구름이 한 곳에 오래 걸리면서 같은 곳에 비를 계속 퍼붓게 됩니다. 현재는 충청과 전북, 경북, 강원을 중심으로 이런 조건이 갖춰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 아침부터 낮까지는 시간당 20에서 40mm, 그리고 강한 곳은 60mm대였다면 오늘 밤에는 이 시간당 30에서 50mm, 그리고 강한 곳은 시간당 80에서 9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밤에 특히 새벽에 취약 시간대 내리는 비가 더 위협적인 만큼 대비 잘 하셔야겠는데요. 아마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시간당 50mm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인데 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보통 시간당 30mm가 내리면 집중호우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간당 50mm를 넘기 시작하면 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도로는 물이 차오르게 되고요. 이 차량은 와이퍼를 최대로 켜도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네. 이런 비가 한두 시간만 이어져도 침수 피해가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mm 이상이 되면 지하차도나 하천 주변은 침수 위험이 급격히 커지게 되고요. 100mm를 넘으면 차량이 물에 뜨거나 건물 저층까지 침수되는 등 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비입니다. 네. 자, 앞서서 그 밤에 비가 많이 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 야행성 폭우
요즘 들어서 좀 자주 들어본 단어인 것 같은데 왜 유독 밤에 더 위험한 겁니까? 네, 우리나라는 밤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도 15차례 가운데 9차례가 밤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이 낮에는 햇볕으로 지면이 달궈지면서 따뜻한 공기가 계속 위로 솟아오르는데요. 우리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던 차들이 이 사이로 다른 차들이 계속 끼어들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이 공기가 하층의 빠른 바람을 방해하는 건데요. 하지만 밤에는 해가 지고 땅이 식으면서 공기의 움직임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이 빠른 바람이 수증기의 공급을 원활하게 도우면서 비구름을 더 강하게 발달시키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번 비는 언제 그치는 겁니까? 네, 화면 보실까요? 네. 우선 내일까지는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하게 쏟아졌다가 잠시 약해지는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겠고요. 모레 오전쯤이면 이 정체전선이 점차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지역의 비는 그칠 걸로 보입니다. 이 북한에 많은 비가 내리면 임진강과 탄탄강 같은 이 접경 지역은 우리나라에도 비가 그친 뒤에도 이 수위가 계속 오를 수 있는데요. 특히 비가 그친 뒤에는 위험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이들 지역에서는 하천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휴전선 인근 하천변과 저지대는 이 주말까지도 하천 수위를 계속 확인하면서 접근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이면 대체로 비가 그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주말부터는 또 폭염이 시작됩니까? 맞습니다. 이번 비가 지나면 위험 요인이 호우에서 폭염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주말부터는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이 폭염특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늘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태풍 소식도 궁금합니다. 한반도를 직접 지나지는 않는다고 하던데 그래도 장마나 폭염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우선 현재 9호 태풍 바비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이 강도 4의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번 비가 태풍 때문인 건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 장맛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태풍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을 조금 북쪽으로 밀어 올릴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정체전선도 함께 움직이면서 이 비가 어디에 집중될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건 태풍이 약해진 이후입니다. 태풍이 사라지게 되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얼마나 세력을 넓히느냐에 따라서 정체전선의 위치도 달라지고요. 다음 주 우리나라의 강수와 폭염의 양상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변동성이 큰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까지는 강한 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